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 저면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다육이 물주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저면관수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한 그런 물주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가장 좋은 거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 잠을 깨우기나 아니면 오래된 다육이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했을 때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 단점이 있습니다. 이 저면관수 같은 경우 다육이 화분에 만약에 혹시 이 뿌리 쪽에 깍지벌레나 병충해가 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게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면관수를 할 때는 꼭 이 다육이 상태를 확인하시고 같이 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이 저면관수는 이 물을 어느 정도 용기에 담아둔 다음에 이 대략적으로 뭐 길게는 2, 3일을 담가두는 분들도 있고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한 2-3시간 담가두는 분들도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2, 3일 담가두면 이 아이들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가라는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며칠을 담가 놓는다 그래서 이 다육이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 저면관수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저면관수를 할 때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. 이 화분 높이에 뭐 30% 깊이에 담가두는 방법도 있고, 줄기가 길게 올라왔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통째로 잎이 이 물 아래로 잠기게끔 물을 주는 저면관수법도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지금 상태 보시면 화분이 이 윗부분 한 80%까지 당기거나 아니면 이 큰 화분 같은 경우는 약 아래로 40% 정도 잠기게 되는 그런 저면관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화분 크기에 따라서 저면관수 시간도 다른데요. 이 화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깊게 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2-3시간이면 충분한데, 이렇게 큰 화분, 이 화분 높이가 맞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화분에 한 20-30% 잠기는 그 정도의 물 높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2-3일은 담가 두시면 이 아이가 잠에서 깨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저면관수법입니다. 이 저면관수를 할 때 그냥 물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약을 이렇게 뭐 살충제나 살균제를 이 물에 희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요. 특히 이 영양제를 타서 주는 분들도 많은데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이 분갈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양제를 타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. 영양제를 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를 한 지가 오래된 아이들 위주로 영양제를 타서 주거나 아니면 목초액을 넣어서 흙을 살균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저면관수법을 이용해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면관수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 병충해 유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같은 공간에 넣고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과 같이 섞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. 저면관수를 하지 말아야 될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어떤 다육이가 있냐면 분갈이를 하고 뿌리 손질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보다는 위에서 물주기 하는 물조리개를 통해서 물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. 저면관수 9월에 저면관수 하기가 가장 좋은 다육이는 아무래도 이 두들레아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이고, 잠에서 깰 때 한두 번 약한 물을 주고 이렇게 2-3일 담가 놓으면 잠에서 완벽하게 깨기 때문에 아마 저면관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육이가 이 두들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들레아는 대략적으로 한 2-3일 정도는 담가놔야 이 잎이 완전하게 잠에서 깨기 때문에 가정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는 분들은 이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끝으로 저면관수를 할 때는 한 번에 잠깐씩 담가두기보다는 한두 시간은 이렇게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